안녕하세요. 1월 27일까지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보시죠. 최근에 조용히 계속해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그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레보 테크놀로지와 협업을 해서요, 인텔리전트 타이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좋은 결과가 나고 있는데요. 정크 폐기물 업체와 함께 같이 계약을 맺으면서 타이어 부분에 대한 개발을 또 새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안 데이터 관련주들이 뜨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콘텐츠 쪽에서 뉴라든지 에이스토리, 또 스튜디오 드래곤 등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실적이 오늘 발표를 하였고요. 시진핑 통화로 인해서 오늘 중국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요. 안전한 조정이 2, 3일간 연결이 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조정 시에 더 매수해야 된다는 이런 증권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2021년도 신규 상장주를 비롯하여 수산 쪽과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 CCTV 테마파크, 블랙박스와 코로나19 쪽에서 이슈가 있었고요. 증권사 리포트로는 제로투세븐과 파트론, 현대로템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투온, 대부시스터즈, 플레이위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의해서 또 OTT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삼원 강제와 현대 BNG 스틸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도달했고, 동원 시스템즈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산 INT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원 네트워크스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콘텐츠 관련된 주들이 흐름이 좋은 가운데 오늘 세방전지가 2차전지 쪽에서 가장 주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이시티라든지 DPC 같이 게임주와 엔터주 쪽에서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2차전 쪽에서 CIS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펄어비스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앞으로 1월 한 달 동안에는 게임 관련된 주들의 흐름이 올라올 것 같고요. 오늘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전체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계속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또 백신 스탁, 백신 개발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서서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기아차 조지아 공장 근처에 있다는 관련된 주들이 올라왔는데요. 구형테크라든지 아진산업과 같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올라오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리포트가 나왔고요. 현대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영업 실적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은 이상 없다는 내용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 백신이 보급된다는 거에 기대감에 따라서 더욱더 큰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 3일간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정이 좀 왔을 때 만두나 현대 위아를 싸게 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기아차 공장 관련해서 구형테크라든지 동원금속, 아진산업까지 근처 공장을 두고 있는 관련 부품주들이 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린 가운데 라닉스라든지 기아차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개별 종목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컴미드라든지 한국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T로보틱스가 로봇 관련된 쪽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 나타내는 가운데 자율주행 쪽에서 캠트로닉스가 또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인텔리안 테크가 우주 관련된 통신 쪽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소차 관련해서 IA, 인지 컨트롤스는 변동폭이 좀 심하긴 한데요. 동화 화성까지 같이 해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연결이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폴더블폰 관련된 뉴스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만큼 가장 지금 안 오른 섹터이기 때문에 파인 테크닉스를 탑픽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저는 세경 하이테크를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에서는 효성 TNC와 금호석유, 대환유화까지 오늘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요. 롯데케미칼 빼고는 다 올라가는 흐름이 연결이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CNG 하이테크라든지 제우스, 네페스 아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큰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평가주들이
기업주들을 주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미투젠과 미투온과 같은 기업들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요.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거의 조정이 없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끌고 있는 기업은 위직 스튜디오인데요. 너무 올라서 따라가기 힘들 상황이지만 에이스토리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살짝 밀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섹터에서는 자동차보다 지금 더 강한 부분이 바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CIS와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필름을 만들어내는 율촌화학과 또 세방전지 배터리 사업과 또 포스코 케미칼 LNF와 같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 또 DI 동일과 E&D까지 관련된 2차전지 쪽에서 흐름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부분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LNC 바이오, LNK 바이오, 셀리버리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하면서요. 중국 통화 긴축 가능성 영향이 커졌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중국의 단기 자금 금리인 15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이것이 바로 한국 증시의 하락 전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날 새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성명서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는 좀 쉬어갔다는 쪽으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매도에도 달러 약세에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FOMC 결과를 대기하는 모드로 변동폭이 줄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코스피는 3122포인트, 코스닥은 985포인트로 후퇴하면서 개인은 역시 1조 원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간 테마를 살펴보시면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오늘 상장 기업이 나타났고요. 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MBT는 0.93% 오르는 대로 마감하였고요. 신라 SG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로 연결되어서 혼자 상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동원산업과 CJ시푸드가 따라가는 모습 연결되어 있고요. 국보 디자인이라든지 한국종합기술, 신세계건설이 테마파크 쪽에 엮이면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관련하여 오가닉틱 코스메틱, 골든 센츄리, CKH 같은 기업들 따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존슨앤존슨 그런 백신 기대감에 따라서 인콘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상륙을 하는데 가시화됐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앞에 제목에서 말씀드린 한국 타이어 부분이 오늘 5.9% 오르면서 전체적인 타이어 시장에도 좋은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너무 좋은데요. 사마 네트워크스 연속해서 며칠째 오르고 있죠. 뉴가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펜 엔터테인먼트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따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경고가 걸려있는 키스트도 그렇게 밀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직 스튜디오는 1%씩 계속해서 매일 오르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또 엔터주에 이어 게임주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조이시티가 오늘 15% 올라왔고 펄어비스도 11% 올라오면서 전고치를 깨는 모습 나타나는 가운데 드래곤 플라이어 데브 시스터즈, 플레이 위드까지 올라가던 종목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까지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포뱅크라든지 세코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이런 블랙박스 관련된 쪽에서 또 자율주행과 연결해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수산 INT는 정치 테마주인데 한컴 미드와 다우 데이터를 비롯한 이런 데이터 기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고 오늘 미넨즈가 장중에 2만원까지 돌파하면서 이쪽 관련된 흐름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이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를 하였는데요. 비핵화 노력을 위한 한중일 회의를 지지하겠다는 그런 통화를 하면서 오늘 중국과 관련된 그런 화장품 쪽이라든지 콘텐츠 관련 쪽에 종목이 확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 원희목 제약 바이오 협회장은 국산 신약과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올해 신약 3개 이상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요.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을 통해서 연구를 증진할 것인데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 속에 GC 녹십자와 셀트리온 대웅제약, 종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 나왔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한미약품, GC 녹십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 위한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가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시세를 살펴보시면요. 건강관리업체 및 서비스 쪽에서 대표 종목인 노숙자 랩셀이 오늘 11% 올라가는 모습 보여준 가운데 포장재 쪽에서 또 동원 시스템즈를 대표로 하여 한국 패키지 락앤락, 대형 포장, 율촌 하나까지 연결이 돼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게임 엔터테인먼트와 IT 서비스, 제약, 또 증권 쪽, 무역회사 판매업체, 문구류 카드, 운송 인프라 쪽에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광고 산업이라든지 미디어 서비스, 에너지 장비 쪽까지 연결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별 대표주를 살펴보시면요. 2021 상반기 신규 상장 관련주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또 수산 쪽의 신라 SG, 인콘이 있고 오가닉틱 코스메틱과 국보 디자인, 또 GS 글로벌과 대유 플러스, NCN과 K 뉴질리스, 한미약품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철강 중소형주 쪽에서는 현대 BNG 관련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관련한 흐름이 굉장히 좋죠. 스마트카 쪽에서는 인포뱅크와 세코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는 가운데 가상 현실 관련주 쪽에서도 토탈 소프트와 드래곤 플라이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계속해서 음성 인식과 같은 가온 미디어와 코콤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와 블록체인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해서 덜컥 계약을 했는데 중국산 백신 구매국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 타임즈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배송 지연과 불투명한 데이터가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시행 계획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F가 백신으로 팬데믹이 종료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세계 성장률을 5.5%로 상향하였는데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각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수정 보고서를 낸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백신과 접종의 시작은 대유행 종료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상향시켰다는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존슨앤존슨이 이번 주 내에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 3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 방짜리 백신이 나오나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쏠리고 있고요. 단 한 차례 접종만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존슨앤존슨 백신 개발이 될 경우에는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2주 안에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모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유화가 기다렸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성장을 품은 가치주, 목표가를 40%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분리막용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의 미래 성장성을 고려할 때 성장을 품은 가치주, 자산에 비해 아직 가치가 낮지만 상대적으로 충분히 저평가 측면이라는 내용에서 목표 주가를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40% 상향하였는데요. 대한유화는 지난해 4분기에도 이미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규모를 이뤄냈고요. 4분기 화학시장의 계절적인 비수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준수한 실적이라는 대신증권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사업 부문인 2차전지 분리막용,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여 회사의 목표 PBR을 비교했을 때 롯데케미칼 대비 높은 1.1배를 적용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화섬 체인의 반등에 따른 모노에틸렌 글리콜 수익성 개선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따라서 대한유화를 좋은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미국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인텔리전트 타이어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스마트 타이어 기술 스타트업 회사 레보 테크놀로지와 함께 북미 선두 친환경 폐기물 처리 업체인 정크킨과 인텔리전트 타이어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내용 밝혔는데요. 높은 연비와 뛰어난 주행 성능으로 프리미엄 상용차 브랜드의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되고 있는 한국 타이어의 트럭 버스용 타이어 스마트 플렉스 시리즈에 레보의 첨단 타이어 센서 기술과 데이터 분석 툴을 적용해서 새롭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공된 데이터를 가공으로 트레드 수명 예측이라든지 비정상 동작과 유지 보수 간격 및 설정 최적화를 비롯하여 실시간 경보와 조치 가능한 정보를 취득하고 안전성과 가동 효율성, 운행 시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타이어는 차량 관리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시간 타이어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해온 만큼 이번 레보와의 협업을 통해서 한층 인텔리전스 타이어 개발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가는 조금씩 매일 오르면서 기존의 정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TNC가 개별 종목 중에 압도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스판덱스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의료 수요 회복에 따라서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조금 신중히 해야 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계속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등의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올해 부채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에서 효성 TNC를 좋게 바라보는 증권회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만도는 부담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자동차 산업에 주목하자는 내용 나왔는데요. 단기 급등한 주가와 생산량 감소 가능성 등 부담 요인이 있지만 자동차 산업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수를 유지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국내 공장의 옵션 채택이 증가했다면서 중국 로컬 업체의 회복과 구조조정 효과, 인도 생산 증가와 또 신규 고객들의 전기차 판매까지 앞으로 호조가 될 부분이 더 많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수급 이슈에 따른 생산량 감소 가능성은 분명 부담 요인이지만 앞으로 수익성 높은 차종 생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좋게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올해 5월부터 여성과 노인, 외국인 등 분야별 대책을 내놓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국경이 막히면서 외국인 인력 유입 단절 등 단순 노무업종 인력난에도 대응하고 유학생, 연구자 등 전문 인력 유치에도 힘쓴다는 내용 밝혔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용제도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증편 및 운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 밝혔고요. 오늘 삼성전기가 지난해 영업이익 8,291억 원을 기록하면서 5G 시장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부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 바로 MLCC죠. 패키지 기판 판매 호조로 실적 성장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앞으로 기판 사업까지 이끌면서 점점 더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는 PC 서버용 부품 수요 및 전장 시장 성장 등으로 인한 고부가 제품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모듈 사업부 매출은 좀 16% 감소하였지만 기판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쪽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개선된다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도 산단 대개조 사업의 거점 산단인 여수 국가산단에 저탄소와 스마트화를 주도할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 가려진 진주 다우기술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증권가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우기술에 대한 기업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걱정이 많이 된다면 헬스케어 펀드에 투자해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지수는 작년에 90% 올랐지만 연초 대형주 쏠림으로 10%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DB바이오의 헬스케어 펀드는 3개월 수익률이 25%로 굉장히 좋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헬스케어 지수에 투자해보라는 그런 조언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빅히트가 YG 플러스에 7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앞으로 두 회사의 같이 좋은 점이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전개되는 YG 플러스는요, 빅히트의 음반 음원 유통 및 MD 사업을 협업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양쪽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반도체 투자를 35조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 중국에 동시 다발 증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TSMC 공세에 맞춰서 평택의 파운드리 메모리 라인을 강화하고 연내 미국 오스틴 2공장 착공을 전망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낸드 사업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설비 투자 현황을 늘리겠다는 쪽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이어갈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산 매입 속도 조절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에 첫 FOMC인데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당분간 긴축하지 않겠다는 뜻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할지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FOMC에서는 큰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요, 지난해 영업이익 8,571억 원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선방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난해 매출은 1.8% 감소하였지만 순이익은 10% 증가하면서 이렇게 매출은 감소하는데도 오히려 이익이 더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매출까지 좋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큰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위니아 딤체가 회계 처리 위반을 했다는 소식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에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중학생
정도 신용카드가 발급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용도와 한도는 제한이 있지만요. 앞으로 중학생까지 신용카드가 발급된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보안 관련된 쪽에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인데요. 제로투 세븐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변화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될 때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79억 원, 영업이익 4억 원으로 부진한 실적 흐름이 연결되었지만요. 펀더멘털 개선과 함께 패션의 온라인 전환에 주목하자는 부분에서 오프라인 채널 강화에 따른 수출 호조와 면세점 실적 개선이 나오게 된다면 코로나19 완화 속에서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개선 중인 코스메틱 사업에 주목해보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패션도 변화의 바람을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반기를 기점으로 고정비가 마무리될 것이고요. 외형 축소와 함께 수익성 개선 예상된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12,000원까지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는 파트론인데요. 전장 부품주로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에는 매출액 58%로 전망하였는데요. 국내 고객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올해 1월 말에 조기 출시하면서 재고 조정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요. 카메라 모듈 출하 또한 4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부분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21년 전장용 부품 매출 확대 본격화에 따라서 22년도에는 마켓 쉐어를 또 5%에서 50%까지 확대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파트론 한번 지켜봐달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북미 완성차 업체와 전장용 카메라 모듈 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부분에서 향후 매출 성장과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요. 출하 볼륨 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스마트폰 부품 매출액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장 부품주로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파트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째로는 현대 로템인데요. 실적은 일장일단 큰 그림을 보자는 내용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상향하였고요. 목표 주가는 2022년도 타깃으로 했을 때 PBR 2.3배를 적용하였는데요. 타깃 PBR은 글로벌 철도업체 평균치 20%를 할증 적용한 만큼 구조조정 완료가 되고 있고 저가 수주를 소진하며 방산 회복과 수주 잔고 증가에 따른 더 늘어온다는 측면에서 24,000원까지 봐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분기에는 실적과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을 상회하거나 영업이익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산 쪽이라든지 플랜트 쪽에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큰 그림을 보자는 측면에서 국내 중고속 열차 확대에 따른 기조에 대한 수혜가 지속될 것이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 수소 모빌리티와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 K2 전차 수출 가능성과 방산까지 연결된다는 부분에서 현대 로템을 6개월 목표 주가 24,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 얘기 나오면서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됐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 플레이위드와 데브시스터즈 게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 거의 경고를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리는 것을 봤을 때 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밀렸지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트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권인데요.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점을 높여갈 자리로 이제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세방전지가 기존의 목표 10만원이었는데요. 125,000원으로 이미 돌파했네요. 15만원까지 목표를 상향시켰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는 너무 많은 종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제외를 하였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블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23,000원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2i 계속해서 좋은 가운데 티로보티스 너무 좋고요. 티라유텍을 다시 한번 추가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라든지 CNG 하이테크, 한양 ENG 좋은 모습 나타났고요. LNC 바이오와 또 LNK 바이오, 또 셀리버리까지 좋은 흐름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차도 오늘 밀리지 않은 모습에서 앞으로 자동차 관련된 쪽과 2차전지 쪽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IS와 포스코 케미칼, LNF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한국 타이어가 인텔리전트 타이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기술력이 또 개발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주가의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